소리만 잘 들리는지 보고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리만 잘 들리는지 보고. 오케이, 잘 들려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개브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원래 발표는 2명이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파리가 원래 발표는 2명이서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발표자가 지금 성대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성대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거의 말을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발표를 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급하게 준비하느라 그래서 많이 미흡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아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요새 축제 기간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부터 축제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축제 잘 모르기 때문에. 축제에 갈 친구도 없고. 근데 아마 아이돌 분들도 오겠죠. 아이돌 분들 누가 오는지 아시나요 혹시?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가 아니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이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아이돌 BTS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볼 겁니다. 자, 뉴스. 짜잔 받아치고. 자,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이제 BTS 굿즈를 사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는 걸 보셨죠? 이 상황에서 돈은 한국으로 들어올까요, 나올까요? 당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자, BTS, 파리 녀석 봐라 이거. 갑자기 손을 비비네 내 앞에서. 굳건하다. 야, 파리가 언제 들어온지 모르겠어. 갑자기 들어왔어 쟤. 자, BTS 공연 예시를 들자면 외국인 관광객 우리나라 들어왔죠. 그리고 들어오면서 또 그냥 노숙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공원 가서 자는 거 아니잖아요. 숙소도 잡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또 돈을 쓰겠죠. 그리고 온 김에 뭐 올리브영도 들르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구매를 할 겁니다. 파리, 야, 이 녀석아, 발표하고 있잖아. 지금 발표 연습하고 있잖아. 파리야, 지금 손 비비는 거 맞아 그거? 왜 이렇게 빨리 비벼지? 내 앞에서 꽃단장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이 다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뭐야 이거, 다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다시 읽어볼까 한번? 자, 여러분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립싱크 또 허용해 드릴 테니까 이만 뻥긋뻥긋 하셔도 되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국제수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작. 국제수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국제수지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이는 토스, 뱅크샐러드, 핀다, 이 세 가지 앱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앱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용자의 한 달간의 지출 또는 수입 이런 걸 정리해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판다, 핀다, 뱅크샐러드, 토스 이거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수지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 개념이 나 개인에서 국가로 옮겨간 것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국제수지란 국가 차원의 가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모든 경제활동을 기록한 것이 국제수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국제수지의 기본 원리. 외화가 들어오면 플러스, 외화가 나가면 마이너스. 쉬워요, 되게. 쉬운 개념입니다. 외화가 들어오는 경우, 플러스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수출한다.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관광을 왔다. 아니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자를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외화가 나가는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수입이 증가했다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갔다,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니 퀴즈 하나. 미국에 있는 한 해외 인플루언서가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SNS로 제품을 홍보하였다. 이후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였다. 이 경우에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자, 뭘까요? 플러스라 생각한 사람 손. 저요. 마이너스라 생각한 사람 손. 저요. 정답은 플러스였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거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국제수지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국제수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경상수지, 그리고 자본 및 금융, 그리고 오차및 누락. 이 중에서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상수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경상수지 구성 항목. 경상수지는 또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상품수지, 두 번째 서비스수지, 세 번째 본원소득수지, 네 번째 이전소득수지. 상품수지란 뭘까요? 상품을 수출 수입하면서 발생한 거래.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아니면 뭐 과자, 과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면 발생하는 거래, 이게 바로 모두 상품 수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수지. 서비스 수지는 뭘까요? 관광, 뭐 컨텐츠 이런 것들의 서비스 거래가 일어나는 게 서비스 수지입니다. 뭐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놀러 왔다, 이런 것도 서비스 수지에 포함되겠죠. 자, 세 번째 본원소득 수지. 여기에는 임금,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본원소득 수지의 개념이 이따 나올 자본금융 개정이랑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이 본원소득 수지에는 임금, 이자, 배당이 포함된다라는 거를 미리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전소득 수지. 이전소득 수지란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래. 대가 없이 주고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외국에서 뭔가 전쟁이 났다, 그래서 많은 난민이 생겨났다, 이런 분들 보면서 저희가 동정심을 가지고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래니까 이전소득 수지에 들어갑니다. 또한 뭔가 제가 부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해외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돈을 보냅니다. 송금하는 거죠. 이런 것 또한 이런 이전소득 수지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알아보기. 아까 봤던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해외 팬이 BTS 굿즈, 즉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 수지에 흑자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플랫폼에서 음원 수익이 발생했다. 음원 수익, 컨텐츠죠. 컨텐츠에서 수익이 발생했다. 이는 서비스 수지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이브의 해외 자회사가 대주주인 한국의 하이브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배당금, 아까 배당금이 뭐였죠? 본원소득 수지였죠. 네, 본원소득 수지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자본금융 개정입니다. 자본금융 개정이란 뭘까요? 자본금융 개정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주고받은 자본거래에서 거래되는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아니라 이 경상수지에 들어갔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투자와 자금 이동을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뭐야 이거? 아니구나. 자, 이 중에 자본수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수지란 자본 이전이나 비생산, 비금융 자산 거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 예시로는 해외 이주비, 외국 부동산 거래, 토지 특허권 판매 대금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부동산을 1000억 달러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500달러에 구매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외화의 유출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자본수지에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금융개정입니다. 금융개정은 우리나라 기업이 금융개정은 국가 간 투자와 자금 이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해외 공장 설립, 해외 주식 투자, 외국인 국내 투자, 국가 간 대출 및 차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다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러기에 투자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개정, 이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게 되겠죠. 또는 이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예를 들면 뭐 SK 하이닉스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면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국제수지의 균형. 지금까지 배웠던 국제수지에는 진짜 특이한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수지랑 경상수지, 다시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규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규칙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자본금융규정이 적자이게 되고, 경상수지가 적자이게 되는 경우 자본금융규정이 흑자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값을 더한 값은 항상 0에 가까워집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다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수출이 많이 되었다. 수출이 많이 되어서 외화가 많이 유입되었다. 근데 이렇게 외화가 많이 유입됐으면 그 외화를 어디다 둘까요? 뭐 뒷마당에다 묻어둘까요? 아니죠.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죠. 이 외화를, 이 달러를. 예를 들면 다른 외국 회사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외화를 은행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본금융계정이 적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엔 또 반대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값을 합친 거는 항상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차 또는 뭐 누락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더해야 0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국제수지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환율과 국제수지. 이제 환율과 국제수지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 환율이 상승한 경우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했다. 외화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 가능성이 증가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했다.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이 하락했다.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했다. 외화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감소했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증가했다. 근데 이렇게 글로만 써있고 말로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되시죠? 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1달러에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을 얻으려면 1달러만 냈으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그래서 1000원을 바꿔 먹으려는데 0.8달러만 주면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합니다. 물건을 바꿔 먹어야겠죠. 예를 들면 물건 하나에 10달러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10달러로 서로 거래를 했어요. 근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외국인이 나 목말라. 다시 이 부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1달러에 1000원에서 0.8달러에 1000원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는 수출 상품이 이제는 물건을 수출했을 때 머리가 하얘지네. 다시. 자, 이제는 물건을 수출했을 때 물건을 팔 때 10달러의 가격만 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물건이 너무 힘든데 이거? 내 파트가 아니야 이거. 지금 남의 파트 하는 거야, 남의 파트. 너무 힘들어져. 그래도 해야겠지? 그래도 발표도 해야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 환율과 국제수지 이거 설명하는 게 이게 가장 어려워. 다시 처음부터. 자, 이제는 1달러에 1000원의 환율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0.8달러에 1000원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전에 거래할 때 10달러의 물건 하나를 거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10달러겠지 하면서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물건을 살 때 배 꺼냅니다. 나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8장쯤 꺼내니까 저 사람이 물건을 건넵니다. 어랍쇼.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겁니다. 이전엔 10달러였는데 이제는 8달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스. 외국인 입장에선 땡큐죠. 그래서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거죠.
반대로 환율이 하락했다.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이전에는 1달러로 1000원을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0원을 바꾸려면 1.2달러를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지폐 꺼내고 있어요. 10장 꺼냈는데 물건을 안 건넵니다. 왜 안 주지? 이전에는 10달러면 됐는데 이제는 12달러를 줘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즉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한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입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경상수지가 환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환율 경상수지가 흑자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나라로 외화가 많이 유입됐다는 소리겠죠. 외화가 많이 유입되었다? 그러면은 외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왜냐? 흔해졌으니까, 많아졌으니까. 그 말은 환율이 상승한다. 맞나 이거? 아니지, 반대지. 환율이 떨어지는 거지. 경상수지가 흑자다. 그러면은 환율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이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없다. 그런 경우에 달러가 귀해지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러면은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맞지 이거? 나중에 확인한 걸로. 자,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다. 그러면은 외화 보유액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대되고 소득이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집니다. 또한 외국에 대한 빚을 줄이고 외국 투자를 통해 새로운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 적자. 외화 보유액이 감소하고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경기가 나빠집니다. 외국에 대한 빚이 늘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집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도 흑자는 좋은 거, 적자는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아요. 경상수지도 흑자면은 생산이 증가하고 경기도 좋아지고 적자면은 생산도 나빠지고 경기도 나빠지고. 그렇다면 만약 이런 적자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우리나라 달러가 많이 없으니까 국가 신용도도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러면 외국 자본 유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적자는 경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흑자, 이 좋았던 흑자가 계속되면 좋겠네요. 그건 또 아닙니다. 흑자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하겠죠.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또한 이 적자가 또한 우리가 흑자라는 거는 다른 나라는 적자라는 나라 다시 우리가 흑자라는 거는 적자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무역 상대국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수입 규제 등의 무역 마찰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흑자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학습 활동 해보겠습니다.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성에 대해서 배우셨죠. 근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이 있습니다. 환율이 1달러는 1000원에서 1달러는 1200원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두 명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에 사는 제임스 씨 그리고 한국인 최 씨. 먼저 제임스 씨는 수입업자이고 한국과 비국 중 어느 곳에서 물건을 수입할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가정이 하나 들어갑니다. 환율이 1달러는 1000원일 때 한국과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동일하다. 자, 두 번째, 한국인 최 씨는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이다. 환율이 1달러는 1000원보다 높을 때 최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여행을 포기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와 최 씨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자, 제가 세 가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임스는 수입국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최 씨는 미국으로 여행을 갈 것이다. 두 번째, 제임스는 수입국으로 미국을 선택하고 최 씨는 미국 여행을 단념할 것이다. 세 번째, 제임스는 수입국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최 씨는 미국 여행을 단념할 것이다. 자,
이거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풀 시간 드리고, 자, 푸셨나요? 네. 정답 한번 볼까요? 1, 2, 3번 중에, 자, 모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손 드셨나요? 네. 이 중에 정답이라 생각하는 거요. 손가락을 펴서 정답을 맞히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제임스는 수입국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최씨는 미국 여행을 단념할 것이다. 즉, 경상수지흑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사는 제임스 씨는 한국이랑 미국 중에 어느 것에서 물건을 수입할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1달러는 1000원일 때 한국과 미국의 수출 경쟁은 동일합니다. 그 말은 1달러는 1000원일 때, 환율이 1000원일 때 한국과 미국이 만드는 이 물건의 수준이 품질이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고민이 되겠죠. 어느 곳에서 수입할까? 근데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1달러 12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말은 물건의 품질은 비슷한데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이 상대적인 외화 표시 가격이 줄어들었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제임스 씨는 한국을 선택할 것이다. 다음으로 최 씨. 최 씨는 미국 여행을 단념할 것이다. 왜일까요? 먼저 환율이 1달러는 1000원일 때 그때는 환율이 1달러는 1000원보다 높을 때, 즉 환율이 상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여행을 단념하기 때문이겠죠. 왜 그럴까요? 저를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원래 저의 생각으로는 100엔에 1000원 정도가 저에게 적당한이래. 원래 저의 생각으로는 100엔에 1000원 정도가 저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엔화 환율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00엔에 거의 한 900원, 800원 후반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때 시절에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여행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갔었고, 그때 저는 무슨 생각으로 갔느냐, 일본을 갈 때 이전에는 1000원을 내야만 100엔을 바꿔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900원만 내도 100원을 바꿀 수 있네. 모든 물건이 그냥 10% 할인 행사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일본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인 최씨는 지금 반대 상황인 거죠. 1달러는 1000원에서 1달러 1200원 상승했으니까 10%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20% 덤터를 씌우는 기분이겠죠. 지금 어딜 가도 더 비싸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씨는 여행을 단념할 것이다. 자, 다음. 환율이 1달러는 1000원에서 1달러는 800원 하락했다. 이때 한국인 이 씨는 수출업자이고 미국에 상품을 수출한다.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 있다. 여기도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1달러는 1000원일 때 한국과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동일하다. 다음, 한국인 김 씨는 미국에서 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업자이다. 이런 두 명이 있죠. 이때 이 씨와 김 씨의 한국 수출 수입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 씨의 수출은 감소하고 김 씨의 수입도 감소할 것이다. 두 번째, 이 씨의 수출은 감소하고 김 씨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 이 씨의 수출은 증가하고 김 씨의 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자, 한번 손가락 들고 펼쳐볼까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씨의 수출은 감소하고 김 씨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준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이 씨는 수출업자이고 미국에 상품을 수출합니다. 원래는 1달러 1000원이었는데 1달러는 800원을 하락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뭘까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리겠죠.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똑같은 원화의 가격으로 이렇게 똑같은 원화, 이건 빼자. 이거 빼겠습니다. 취소. 어디까지 말했지? 이전에 한국과 미국은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품질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의 물건만 비싸진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미국을 선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감소할 것입니다. 반대로 김씨는 수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전보다 상품이 싸졌네? 20% 할인 이벤트 하네? 이런 기분이겠죠. 800원을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할 겁니다.
자, 다음은 문제풀이 활동입니다. 이 활동지는 걷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셔도 되고, PPT에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머릿속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 중 국제수지 적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1번 미국인의 SK하이닉스 주식 직접 투자 금액 증가, 2번 삼성전자의 미국 기업에 수출한 대금 회수액 증가. 내가 방금 3번이라 했어? 2번이라 했나? 3번 BTS의 복귀 무대를 보기 위한 미국인의 한국 여행 증가, 4번 미국에 유학 간 자녀에 대한 송금액 증가, 5번 미국의 부상을 받은 원조금 증가. 자, 푸셨나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인의 SK 하이닉스 주식 직접 투자 증액 증가. 자, 주식을 직접 투자했다. 어디 포함되죠? 금융계정에 포함되겠죠. 근데 미국인이 우리나라로 투자를 한 거니까 흑자, 금융계정 흑자가 됩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의 미국 기업에 수출한 대금 회수액 증가. 수출, 물건 수출했다. 상품 수지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했으니까 상품 수지가 흑자가 됐다. 3번 BTS의 복귀율을 미국인의 한국 여행 증가. 한국 여행을 했대요. 미국인이 한국으로 여행을 했네. 여행은 뭐라 했죠? 관광, 서비스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서비스 수지 흑자. 자, 4번 미국에 유학 간 자녀에 대한 송금액 증가. 송금액. 자, 자녀에게 송금해줬어요. 부모가. 이전 소득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낸 거니까. 근데 미국에 보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게. 그 말은 적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미국에 무상을 받은 원조금액 증가. 무상으로 받은 원조금액, 이것 또한 이전 소득이죠.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흑자가 됩니다. 자, 핵심 정리 요약. 마지막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학생부를 읽었던 것처럼 다시 읽을 겁니다. 여기서도 뭐 립싱크 하셔도 됩니다. 입만 뻥뻥뻥 해도 돼요. 첫 번째, 시작. 국제수지는 한 나라의 외화 이익과 유출을 기록한 국가의 가계부이다. 두 번째, 시작.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 계정으로 구성되며 두 항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세 번째, 시작.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거래를 나타내며 국가의 경기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네 번째, 시작. 환율 변화는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주어 국제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 번째, 시작. 경상수지는 흑자와 적자체보다 장기적인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도 그냥 바로 꺼버리겠습니다. 뭐 방송할 생각 없었으니까. 바이. V.